제가 임신성 당뇨라고요? 그럼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모유 수유는요? 안녕하세요. 똑똑한 엄마들의 똑똑한 TV 맘똑TV. 벌써 2019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네요. 임, 줄, 모, 육 하시는 모든 분들 맘똑TV와 함께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임신성 당뇨, 임당은 언제 진단을 받고 임당 확정이 나면은 도대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임당 산모분들을 위한 모유 수유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임신 중 큰 이벤트가 없던 산모분들이라면 임신성 당뇨의 확정은 정말 큰 혼돈과 멘붕의 카오스가 시작이 되죠. 임당 검사는 언제 하나요? 보통 24주에서 28주차 입체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임당 검사를 같이 시행해요. 저는 몸무게도 적당한데 왜 임당일까요? 첫 아이 분만할 때도 임당 진단 받았다. 나는 첫 아이 때 4kg 넘은 아이를 분만한 적이 있다. 직계 가족 중에 당뇨병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나 산모의 체중이 80kg가 넘을 때에는 임신성 당뇨가 올 확률이 높아요. 임신성 당뇨는 태반 분비 호르몬에 의해서 산모의 인슐린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이를 막 정상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췌장에서는 더욱 많은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이때 인슐린 분비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임신성 당뇨가 돼요. 좀 어렵죠? 일단 임당 검사 전 진료 때 임당 시약약을 주면서 체혈전 금식에 대한 설명과 함께 이 실험약을 드시고 1시간 뒤에 바로 체혈하러 오세요 라는 얘기를 해줄 거예요. 시약 맛은 아기 실험약 맛? 김 빠진 환타 맛? 먹다 토했다, 막 코 막고 먹었다 해서 걱정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당당당당 시럽이라서 맛있을 것 같지만 사실 저도 코 막고 먹긴 했는데 먹을 만은 했어요. 참고로 임당 시약 드실 때 원샷 한 번에 끊지 말고 드셔야 그나마 드실만 할 거예요. 근데 한 번 맛보고 끊어 드신다면 병원 도착 1시간 전에 시약을 마시고 병원 도착하자마자 시간이 땡 하고 되었으면 체혈하러 가시면 돼요. 그리고 진료를 보시겠죠? 병원마다 검사 순서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임당 실험약을 먹고 1시간 뒤 수치가 140 이상이 나온다면 임당 재검이 뜨고요. 2차 임당 정밀 검사를 합니다. 검사 결과는 병원마다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 이내로 문자로 통보를 해줍니다. 문자로 임당 재검이 뜨면 금식을 하면서 체혈만 4번 해야 된다는 사실. 제 동생이 임당 재검이 떴었는데 임신 기간 중에 임당 재검할 때가 제일 힘들었대요. 아마 반나절은 병원에 계실 거예요. 시약 섭취 전, 그리고 섭취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이렇게 총 4번의 체혈을 하고요. 이 4개 중에 2개 이상 수치가 높다라고 하면은 이제 임신성 당뇨 확진을 받습니다. 수치가 1, 2만 높더라도 일단 빼박 임당 확진입니다. 임당 검사 자체가 워낙 오래 걸리고 지치다 보니까 병원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 분만 대기실 같은 곳에서 조금이라도 좀 편히 쉴 수 있게끔 배려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임당 재검만을 패스하기 위해서 그 시기만 식단 조절 타이트하게 하시고 그 시기만 운동 빡시게 하셔가지고 임당 만약에 패스했다고 원래대로 다 드시고 운동도 안 하신다면 정말 정작 중요한 임신성 당뇨의 진단을 놓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기나 산모한테 더 안 좋겠죠. 혹시 재검에 패스했다고 와우 나 이제 먹고 싶은 거 다시 시작 운동하네 하지 마시고 단 음식도 좀 줄이고 운동 등의 관리는 꼭 필요합니다. 그럼 임당 확진을 받았는데 그럼 이제부터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분비내과 의뢰서를 써주면 먼저 내분비내과 예약을 합니다. 병원에 따라 그리고 임당 재검 수치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는데 내과병원 예약을 하면 다시 한번 체혈을 합니다. 그리고 피검사 결과에 따라서 집에서 따로 당 체크 안 해도 돼요. 그냥 운동 식이요법만 조절하세요. 대신에 임신 후반기에는 당이 더 급격하게 오를 수 있으니까 2, 3개월 뒤에 한번 다시 검사합시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운동 식이요법으로 한 1, 2주 정도 관리를 해보고 공복 혈당의 기준치 이하인 경우에는 운동 식이요법으로 조절이 가능한데, 혈당 조절 안 될 때는 인슐린 사용을 하기도 해요. 임신성 당뇨 중에 한 20에서 50%는 인슐린을 사용을 하는데, 이 인슐린은 태반을 아예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태아에게 안전하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부터는 열심히 임당 수첩에 당 수치랑 식단을 기록하셔야겠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임당 진단 받은 산모분들은 하루에 거의 3, 4번씩 계속 체혈을 하다 보니까 출산 후에 만나면은 손끝이 다 굳은 살 다 배겨 있어요. 보통 하루에 4번 정도 당 체크를 하는데 이 수치에 따라서 횟수는 좀 줄기도 해요.
근데 조절이 잘 되던 내 수치가 임신 후반기에 갈수록 막 쭉쭉쭉쭉 막 올라가네요. 이때 인슐린 요구량이 한 2~3배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사용하던 분들은 횟수나 용량이 증가하기도 하고요. 식이요법 잘하다가 인슐린을 후반기에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조절 못했나? 내 탓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임신 진행에 따른 변화이기 때문에 너무 우려하지 마세요. 일단 임당 확진이 나면 혈당 측정기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체열침, 체열기, 검사지, 소독솜과 같은 소모품이 필요합니다. 보건소나 병원, 인터넷에서 무료로 혈당 측정기를 대여해주는 곳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과에서 처방전을 받으면 이 처방전에 따라서 소모성 재료를 구입하면 되는데 검사지, 체열침, 인슐린 주사기, 인슐린 주사 바늘은 공단에서 90% 지원을 해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만 가능하고요. 인슐린 투여, 미투여에 따라서 지원금은 달라요. 그럼 임신성 당뇨 산모들은 뭘 먹어야 될까요? 임당 산모분들이 정말 힘들어하시는 식단 관리. 식단은 무엇을 언제 얼마나 많이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하루에 3끼, 간식은 한 2~3번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소량씩 자주 먹는 게 포인트! 너무 당연한 얘기인가요? 이때 중요한 게 막 체중 관리한다고 공복기간 길어지고 무리하게 막 굶는다면 케톤이라는 게 소변으로 배출되거든요. 이 케톤은 태아의 신경계통을 손상시킬 수 있어서 정말 위험해요. 그래서 내과에서 영양교육 받은 그대로 내가 뭘 먹으면 당이 막 튄다 기록을 하고 계시니 아시겠죠? 그럼 가능하면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분량의 식사 정도를 규칙적으로 식이 조절해 주시는 게 좋겠죠? 저 임신성 당뇨 확정인데 조산으로 입원 중인데 운동은 어떻게 해요? 조산기가 있을 때는 사실 운동을 못하기 때문에 인슐린 사용 확률이 훨씬 높아요. 보통 운동요법 할 때 식사 30분 뒤 한 2~30분 정도의 빠른 걷기나 수영 등의 운동을 꾸준히 하되 무리하지 말고 운동 중에 부담 느끼고 배가 좀 불편하다면 바로 스탑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조산기나 조산 경험이 있을 때 임신성 고혈압 그리고 태아가 주수에 비해서 좀 많이 작을 때 출혈이 지속될 때는 무조건 꼭 운동하세요가 아니라 꼭 주치의와 상담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아요. 혈당 조절 안 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혈당 조절이 잘 되면 산모나 아기가 다 건강한 분만을 할 수 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엔 산모는 임신성 고혈압, 양수 가다증, 비뇨기 감염, 난산, 산모의 당뇨병 발생과 관련이 되고 아기는 태어나서 저혈당이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거대아, 산모의 혈당이 막 높은 경우에는 태아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거대아의 원인이 되고요. 38주 차에도 3.5kg 넘는 애기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기가 막 클수록 자연분만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38주쯤에 유도분만을 좀 일찍 하기도 하고요. 필요에 따라 아기가 너무 크다면 제왕절개를 하기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의 비만과 당뇨병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임신성 당뇨를 진단받은 산모분들은 임신 기간 중에 혈당 관리 잘 하셔야겠죠. 출산하면 조화는 지나요? 임신성 당뇨병의 경우 출산하고 나면 대부분 정상 수치로 회복이 되는데 50% 이상에서 출산 후 20년 이내에 당뇨병으로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임신에 영향이 없어지는 출산 후 6주에서 8주 뒤에 내과 한번 다시 방문하셔서 검사를 하셔야 되고요. 1년에 한 번 정도는 혈당 검사를 통해서 당뇨병의 발생 유무를 확인하는 것도 좋겠죠. 그럼 임신성 당뇨일 때 산후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모유수유! 모유수유를 통해서 체중 조절은 물론 인슐린 요구량이 훨씬 낮아지기 때문에 혈당 관리하는 데 도움이 정말 많이 돼요. 참고로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임신성 당뇨 산모분들은 모유가 좀 늦게 돌아요. 개인차는 있지만 보통 출산 후 한 3일 전후로 이렇게 젖도는 느낌이 있는데 하루에서 이틀 정도 늦기도 하고 제가 본 중에 좀 제일 늦었던 분은 조리원 퇴소 정말 하루 이틀 전에 그때 젖돌기 시작해서 퇴실하셨던 분도 계셨답니다. 그래서 나는 왜 모유가 안 나오지? 스트레스 받아 걱정돼 하지 마시고 출산 후에 아기에게 더 빨리 자주 많이 자극을 주어서 모유가 더 빨리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임신성 당뇨 산모분들은 피도 끈끈 달달 하다 보니까 모유 수유할 때 유선염이나 유두 상처 같은 게 조금 더 잘 생길 수 있어요. 모유는 피로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임신성 당뇨이신 산모분들은 모유 수유할 때 특히나 식이 조절과 아기 모유 수유의 자세, 아기가 이 유두 끝에만 물면 다른 분들보다 상처가 더 잘 나겠죠. 그러니 꼭
정확한 방법으로 물려주셔야 돼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임당은 혈당 관리만 잘하면 엄마도 아기도 훨씬 건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임당 확진받았다고 너무 막 슬퍼하거나 우울해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식이요법이나 운동 조금 더 열심히 하세요 라고 하는 말과 같기 때문에 내 몸을 더 건강하게 한다, 연습한다 라고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럼 2019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2020년에도 빤똑TV